네, 최강 승부사는 오늘 같은 조정 속에서 어떤 쪽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정종택 위원님의 특급 필살기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볼 텐데 사실 미증 시가 조정받은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움직임을 오전장부터 나타내주고 있죠. 자, 지금 나스닥 선물도 급등을 하고 있어서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낙폭 축소가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된 브리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군에 굉장히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좀 매장이 좀 중국 시장에 있다 보니까 요걸 좀 무기화하고 있는 관점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하게 관세 100% 보복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지만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바라지 않는다.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하기 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오후장까지 조금 낙폭을 더 줄이는 흐름들을 예상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와 좀 코스닥이 다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장 출발만 하더라도 양 증시가 한 1.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코스닥은 좀 낙폭을 많이 좀 줄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눈다는 측면들보다는 대형주 같은 경우 좀 그동안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수급도 강하게 좀 들이댔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결국 내일 좀 삼성전자 실적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닝 시즌에 조금 돌입하다 보니까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계속 좀 포커스에 좀 맞춰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강했던 섹터 내에서 이제 더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까라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실적에 대한 그림들을 잘 살펴보면서 종목들에 대한 선택들이 좀 중요한 시장이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강했던 섹터 안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부터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크게 주목하시는 섹터 지금 바로 알아볼 텐데 일단 오늘의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가 살짝 꺾이고 있고요. 2차 전지나 철강 쪽 그리고 조선 기자재단도 오늘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르는 섹터를 꼭 사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위원님, 오늘은 어떤 쪽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반도체 쪽이 낙폭을 좀 긍정적으로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우선은 테마로서는 제가 음봉 테마로서 반도체와 좀 바이오를 좀 뽑았습니다. 결국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폭이 얼마큼 줄어드는지 또는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로 좀 실적이 얼마큼 좀 좋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인데 그 정도에 좀 부합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좀 있기는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어떤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한 훼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섹터에 좀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좀 주목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런 성장 섹터들은 항상 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중순에 중요한 학회죠. 이번 유럽 종양 학회가 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예정이 좀 돼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결국에는 10월 말 에이펙 행사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정상회담도 충분히 좀 이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미 이 양일 간 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는 조선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키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그 박스권 장세를 좀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통화 오늘 같은 경우 좀 뉴스가 있었지만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서 재무장관까지 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관련된 이견 차이를 좀 좁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10월 말에 에이펙 행사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 그와 관련된 좀 섹터에 대한 관심들도 우리가 조금 키워 나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반도체 섹터 집중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외에 음봉 테마 안에서도 조선과 원전 쪽은 계속 포커스가 필요하다. 에이펙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으니까 10월 말까지 이들 섹터의 흐름 같이 함께 지켜보시죠. 종목 AS 두 가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로봇 테마 가장 강한 가운데 저희가 미리 선점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삼현입니다. 오늘도 큰 폭의 시세를 주면서 지금까지 총 1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만들어낸 뒤에 살짝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지 알려주시고요. 9월 25일에 FNS테크 공략했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전부 부진한 가운데 이 종목만 나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9% 가까운 급등세 나타냈고요. 목표 주가 훌쩍 뛰어넘은 채로 현재까지 38.5%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요? 네, 우선 사면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서 워낙 좀 잘 잡았고 시세도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좀 최고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는 25,000원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연초에 또 강했던 섹터가 하반기에 좀 들어오면서 재차 또 상승폭을 높여가는 전체적인 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면은 좀 눌러줄 때 좀 담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덜 올라간 종목들, 키 맞추게 할 수 있는 로봇주들도 같이 좀 바스켓으로 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던 뭐 큐렉소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수술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한번 섹터 내에 좀 로봇주를 나눠서 포트로 좀 가져가는 것도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저는 옥석 가리기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하반기에서도 실적 기대감들이 아직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좀 모멘텀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충분히 저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요러한 자리에 한 16,000원 언더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좀 종목군이다. 충분히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다시 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좀 숨고르기 후에 재차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연출할 수 있는 기업군이기 때문에 FNS테크에 대한 관심도 한 16,000원 언더부터는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좀 같이 AS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셨고요. 조금 더 상단 열어두고 추가적인 좋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저점에서 잡아주신 종목들은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대한 힌트들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요? 네, 저 노란톡을 좀 무료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승매매 승부사에서 얘기 들었던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면서 AS를 좀 실시간으로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초입 구간에서 종목들, 굉장히 좀 시세를 뿌릴 수 있는 종목들도 카톡방 통해서 노란톡 통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결국 좀 숫자에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하단에 좀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톡으로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에서 우리 정종택 위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필승매매 승부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YJ링크라는 종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실장, SMT 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근데 좀 포커스가 뭐냐면요. 사실 SMT 관련된 공정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경쟁사가 좀 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리스크 요인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요. 추가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 공정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업 부분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우주항공 쪽, 특히나 뭐 첨단 산업군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좀 무상증자도 했기 때문에 그 물량들 지금 소화하면서 잘 조정받았고, 바닥에서 좀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해외에서 90% 발생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AS 등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닥에서 추세를 좀 돌리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YJ 링크 좀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지난번에 있었던 8월 중순의 저점 라인 부분에서 또 유의미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난번 이제 요 구간이었죠. 9월 23일 정도에는 외국인 물량이 좀 들어오고 이탈되는 부분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4,000원 정도까지 좀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2,8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YJ 링크입니다. 목표 주가 4,000원 챙겨주셨으니까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 종목 기대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